안녕하세요. 철수 삼촌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.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. 이 작품의 첫 이제 페이지를 폈을 때 나오는 그 문구에 제가 빨려 들어가 버렸거든요. 뭐냐. 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기러기 아빠입니다.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자신만 혼자 한국에서 부지런히 빡세게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책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뭐 스릴러다라고 얘기하고 뭐 살인범이 같이 사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에 빠진 게 아니라 기러기 아빠, 가장의 무게, 부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첫 대목에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. 뭐 저 또한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이 두일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그 처지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모르게 책을 계속 넘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현실에 부딪혔다. 매달 부채야 하는 유학비는 만만치 않았다. 교육비와 생활비는 당초 금액에서 설금설금 부풀더니 이제는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뭘 하냐. 치킨과 피자 대신에 3분 카레와 라면을 먹고 난방 대신에 전기장판을 쓰고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써도 그래도 생활비가 쪼들려서 얻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사냐. 매우 서글프게 살죠. 공무원 대출 받고 아파트 담보 대출 받고 이제는 대출 이자까지 못 갚는 지경에 이르니까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. 그냥 사채빚을 쓰는 거예요. 사채빚을. 뭐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 답이 없으니까 이제 승진해가지고 월급 좀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죠. 구내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다른 직원보다 밥과 반찬을 몇 배 더 받아가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팬티와 양말 빨래도 하고 도시락통도 씻고 뭐 샤워도 하고 이러고 사는 거죠.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. 저러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. 참 씁쓸하다. 이러는 거죠. 근데 이제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이 두일에게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나왔다고 이제 재촉하는 거죠. 참 서글픈 거죠. 이 두일이라고 하는 이제 형사인데요. 뭐 이제 나중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는 후배가 놔둔 컵라면도 설그머니 가져가서 몰래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꾸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나중에는 사채업자에게 이제 내몰려서 두드려 맞는 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죠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쿠폰 있잖아요. 그 쿠폰 10장을 모아가지고 탕수육 시켜 먹고 그걸로 지인들에게 한턱 쏜다 그러고 뭐 이러는 거죠. 참 서글프고 불쌍하고 답답할 뿐인 거죠. 이렇게 사는 이 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찮게 이제 철수라고 하는 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범죄를 이제 풀어가는 대목이 이 스토리의 전부인데요. 저는 이제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이 두일이라고 하는 기러기 아빠의 생활고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가장들의 모습 같아서 참 감정이입이 많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다 읽게 된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무슨 이런 뭐 연쇄살인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랬는데 뭐 읽다 보니까는 지젤이 공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. 뭐 지금 뭐 연끌러들 뭐 이자가 배어 높고 원리금 상환은커녕 이자 납부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참 그 살아가는 삶을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. 다른 누군가는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니 코인으로 50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다른 이 철수삼촌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형사 주인공 듀일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참 그래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. 감사해야 된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뭐 점점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소설을 좀 더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. 예전에는 경제 경영 서적을 읽으면서 경제 흐름을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려 요즘에는
소설을 좀 더 많이 찾게 됩니다. 왜냐? 소설이 결국에는 현실을 반영한 얘기인 거고 현실보다 조금 더 순화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알려주는 메시지들도 있고 실제로 현실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충격받기 때문에 그걸 좀 수위를 낮춰서 얘기해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.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 작품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었던 느낌들을 제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. 뭐 이래저래 사실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생각들, 제 느낌들을 마구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것도 압니다.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. 어쩌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작품을 쓴 작가 이제 김남윤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요.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김남윤 작가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된 거고 또 이분의 또 다른 작품도 어느 시점인가 또 찾아서 읽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. 이 작가의 그 작품 세계, 작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비교 대조해 보기도 하고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스토리를 쓸 때는 어떤 이유에서 저런 스토리를 썼을까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또 혼자 상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제가 이 작가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는 같은 느낌들도 좀 들었죠. 두일이라고 하는 그 기러기 아빠의 서글픈 현실도 마치 제가 그 처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참 깝깝한데 답답한데 이런 느낌도 가져보기도 했다가 또 성진하기 위해서 성진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도 되어봤다가 또 아이들하고 또 아빠의 거리가 또 이렇게 멀어져서 서먹서먹해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나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각 단면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참 깨우치고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.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니까 김남윤 작가의 철수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을까? 너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삶, 내 일상도 최소한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겠다. 그래야지만이 오래오래 가족도 부양할 수 있을 거고 나는 나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멘탈이 안 나가고 또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비행기를 타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보호자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내가 컨디션이 괜찮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경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갖춰놓고 난 다음에 가족을 부양해야 가족을 오래오래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남윤 작가의 철수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